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 한민족의 고유 명절 설날을 잘 보내셨는지요? 오랫동안 헤어졌던 형제 자매, 그리고 아들, 딸 모두 모여 부모님 모시고 오손도손 덕담을 나누며 올 정유년도 항상 건강하심 속에 큰 뜻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정 얼마 전에는 애국시민 한 분이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시고 귀가하시다가 고 김 선생님께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또 설날 오후에는 노원구 하계동 한 아파트 6층에서 탄핵 무효, 탄핵 기각 구호를 외치시면서 몸에는 태극기를 감으시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애국 시민의 결기를 보이신 고 조인한 애국지사님 영전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대한 추위가 지났다고는 하지만 연일 영하 10도의 날씨에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그래도 나 하나 하잘 것 없지만 태극기 집회에 안 나갈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서글프시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설날 차례를 지내고 떡국 한 그릇으로 한 살 더 올리고 소위 가족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3시간에 걸쳐 나눈 대화의 요지는 다음 2가지로 압축되었습니다. 주로 대화는 나와 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먼저 모든 존재는 전체 목적과 개체 목적이 있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전체 목적과 개체 목적은 동시이면서도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전체 목적이 우선인 점을 나는 강조한 반면 아들은 개체 목적을 우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우선 먼저 국가가 건재해야 각 개인의 삶이 영이 된다는 것을 강조한 반면 아들은 각 개인이 건재해야 국가가 존속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2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남침한 6.25 전쟁 때 생존 시 어머님께서 들려주셨던 일화를, 즉 우리 지역까지 내려온 인민군과 반란군이 쏘는 총알이 소나기 오듯 하는 그 속에서 저를 업고 지나가는데 저 또래 아이가 엄마가 총에 맞아 쓰러져 있는데 아기의 그 울음소리에 어머님은 나도 총 맞으면 내 새끼가 저렇게 울겠구나 하는 생각에 있는 사력을 다해 비난하셨다는 이야기에 숙연한 분위기가 잠시 되곤 했습니다. 나는 이어서 일제시대 독립군들이 가정을 뒤로 한 채 나라를 찾겠다고 나서는 것은 먼저 전체 목적, 즉 국가가 건재해야 개인의 삶이 영이 되지, 지금 개체 목적, 즉 나 자신만 위한 것이었다가 만약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 어떻게 되겠느냐의 나의 강변에도 아들은 지금은 옛날과 다릅니다. 그래도 개인이 건재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들과 장시간 대화를 했다는 것으로 큰 위안을 갖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탄핵 정국을 맞아
저는 감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적화 세력, 부패 세력, 기회주의 세력과 진정한 대한민국 헌법 수호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자는 대한민국 애국 세력과의 싸움으로 규정합니다. 대한민국을 적화하려는 세력의 배경은 저 김일성의 야심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20세기 냉전의 세계 양대국 미국과 소련에서 소련의 지도자가 막스 레닌에서 후르시초프로 바뀌면서 후르시초프는 소위 데탕트, 즉 화해 제스처를 미국에 보냅니다. 여기에서 당황한 중국의 모택동이 후르시초프를 수정공산주의자라고 매도하자 후르시초프는 되받아 모택동을 향해 너는 교조주의 공산주의자로 몰아세웁니다. 여기에서 김일성은 두 형들이 티격태격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독자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공산주의를 빼버리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먼저 북한 김일성은 정치체제는 소련 것을, 사회문화체제는 중국 것을 갖다가 합성합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남노당파 박헌영, 연안파 빨치산, 소련파 모두 숙청하고 갑산파와 항일 빨치산 그리고 함경도 세력을 고합해서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공산국가가 아니라 특수한 국가입니다. 즉 정치체제는 봉건체제, 백두혈통주의를 주장합니다. 통치체제는 선군 군사 통치입니다. 봉건 왕조 병영 체제입니다. 서구의 공산국가가 다 몰락했지만 북한만큼은 지금까지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봉건 왕조 병영 체제, 즉 혈통으로 세습하다 보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3대까지 내려왔는데 그 세습 봉건 왕조 병영 체제도 정유는 2017년을 끝으로 막을 내릴 조짐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정권은 타도 대상이고 북한 인민은 포용 대상입니다. 그런 이후 소련에서 철학 공부를 마치고 온 고 황장엽 선생이 김일성주의, 즉 주체 사상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와 8월 9일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이력을 보면서 핵폭탄을 만들려고 다짐합니다. 소위 핵이 있으면 미국도 함부로 북한을 어쩌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3대에 걸쳐 인민은 굶겨 죽이면서까지 핵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난후 행군 시에 한국의 좌파 정권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북한 정권이 무너졌는데 아쉬워하는 증언을 들을 때 두 번 다시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좌파 정권이 서지 못하게 해야 함은 대한민국 애국 세력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 북한은 한반도 통일이 평화 통일이 아닌 무력 통일, 즉 국지전, 즉 살라미 전술, 게릴라 전술, 고첩, 즉 남한에 은이 가고 있는 고정 간첩, 그 외 여러 곳에 포진해 있는 친북, 종북 반미 좌파 세력이 탄핵을 주도하는 가운데 처음 애국 세력은 맹봉 상태였다가 몇몇 애국 세력이 탄핵의 단초가 된 태블릿 PC가 완전 조작으로 밝혀지면서 애국 세력은 힘을 받으면서 나오는데 부패 세력과 기회주의 세력이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온 나라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가는데
더욱 실망한 것은 정치 세력, 검찰 세력, 언론 세력, 공공기관장의 기회주의 처신에 너무 실망하여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온갖 부정이권에 관계한 정치 세력, 롯데는 부사장이 유명을 달리했고 LCT는 내사 단계에서 탄핵 정국을 만들었고 검찰은 스폰서 검사, 과다 수임료, 조이 8액의 거액을 받고 수감생하는 전 검사, 언론은 김영란법으로 이축되자 언론 기본을 저버리고 쓰레기 언론으로 전락했고 공공기관 방송통시 심의위원회 위원장 박효정은 직무를 못 보면 과감하게 사퇴해야 함에도 태블릿 PC가 조작된 것을 확인하고 1월 초에 변희재 대표가 접수했는데도 한 달이 지나도록 심의를 안 하는 것은 보다도 이런 소신 없는 인사가 공공기관장이라니 대한민국이 이런 수준 이하인 나라인가 한심합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2017년 1월 31일 물러나는 박한철 헌재 소장은 남아있는 헌재 재판관에게 당부까지 하는 비상식적인 그런 인사가 세계경제 10위권 안에 대한민국 헌재 소장이었다니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소위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이 소신도 철학도 용기도 없는 이런 인사가 어떻게 대한민국 헌법재판관이라고 하겠는가? 일반 백성보다도 못한 헌법재판관, 정말 너무 큰 실망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회해동포 여러분, 이번 탄핵 정국은 하늘이 우리를 일깨워 대한민국 바로 세우라는 천재 일우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적화하려는 세력, 온갖 부패 세력, 오염된 정치검찰 쓰레기 언론, 그리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세금만 축내는 버러지만큼도 못한 국회의원 불나방들, 그리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철면피 기회주의자들, 이번에 대한민국 헌법수호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바로 세우는 애국국민이, 애국 세력이 온 힘을 합쳐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에 함께 나서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질 때까지. 이상은 BJ 유튜버 용선의 갱백마당 새소식 김용선이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30일 제4회 녹화 방송